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37강 성공 그리고 습관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스티븐 코비를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바라는 게 성공을 바라죠. 근데 스티븐 코비가 책을 1989년대에 뭐라고 쓰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38개국 언어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공철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0강 구성의 첫 강이 공부 왜 하지? 에서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완샷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냐면은 성공과 습관, 여기 지금 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이제 인문학이 45강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사형통 이 부분은 따로따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전부 한 방에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 요 얘기만 하더라도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득과 개념에 대한 얘기도 남을 설득하려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과 습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죠. 우리 책에도 이 부분이 전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들고 있는 K공철학을 한 장만 골라라. 그럼 저는 이 부분을 고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부분에 지금 AI가 아무리 나오고 있어도 결국은 우리들이 데이터를 알고,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존재에 대한 얘기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AI를 통한 나름대로 이런 부가가치를 우리들이 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개념으로 얘기하면 원페이지, OW3H, 철학과 과학과 영성, 인문학과 기술 이런 부분을 전부 본질 한계를 전부 한 장으로 넣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전부 써보자. 그래서 one sentence에 대한 얘기, one 페이지, one word로 정리가 돼서 one sentence는 이렇게 해가지고 영감받아서 보답행하자. 보답행이라는 거는 돈, 물건 주지, 기부, 알아주지, 존중, 들어주지, 경청, 도와주지, 협력, 보여주지, 솔선수범, 나누어주지, 일자리, 전해주지, 유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계좌 매입을 한 장 지도로 얘기했을 적에 혁신을 해야지만,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달 씨앗을 심은 수확을 하겠죠. 그런데 심을 적에 방향과 방법이 같이 맞추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존재 철학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이 나왔을 때 물리화학이라는 부분이 다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생명체가 살면서 생물이라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 우주로부터의 철학적 부분이 과연 어떻게 기술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부분 쪽으로 지금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이라는 부분 쪽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관을 지어져 있는 부분을 여태까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대한 얘기, 여기 지금 팔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팔정도에 대한 얘기가 지혜와 도덕과 수행이라는 이 측면 입장에서 기술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이 지혜기술, 창조기술, 나눔기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생존해야 된다. 존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이 부분인 138억 년째 우주가 됐어도 인간이 영성 부분과 철학 부분이 전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는 합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점이 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 기초편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서약 유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쪽에 when, where, who, why, what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하고 쓴 요 부분이 전부 뭐냐 하면은 아까 개념 정리에서 OW1H에 대한 얘기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에 도덕과 수행에 대한 얘기, 이 얘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 도덕과 팔정도에서 도덕과 수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우롱 하우머치는 OW3H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패러다임과 프로세스와 프린시플이라는 개념을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븐 헤빗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혁신을 할 적에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마음 공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원칙이 되고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잘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 정진, 정념, 정정에 대한 나름대로 부분으로 해야 된다. 할 정도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금 공철학방이 요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서로들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러다임 프린시플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프린시플 이 부분은 우리 영혼육 얘기했을 때 영에 대한 얘기, 몸으로 얘기하면 하트, 이 심장과 관련한 얘기고요. 그다음 패러다임 이 부분은 머리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프로세스 이 부분은 핸드 앤 레그, 이 부분은 실천한 PDCA 네밍 사이클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 부분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랬을 때 그때 그림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 영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 됐었을 적에 이 부분이 된다. 이 프린시플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얘기가 영혼육의 영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3P라고 얘기를 했죠? 3P가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 진리, 지혜 이것이 기본으로 있는 거에 그 다음에 습관이 나오죠. 습관이 얹어지죠. 그 다음에 성공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들 가져야 될 부분이 풍요와 행복과 건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와인샷으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만사형통으로. 그래서 effectiveness의 개념은요. efficiency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효율 개념은 무조건 몇 퍼센트가 빨라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지만 성공 effectiveness는 방향과 맞는 방법에 있어서의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 제목이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 일곱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디펜던스, 의존하죠.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들게 되면은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상호 의존하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랬을 적에 이게 비프로액티브 이제 이런 부분이 전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샤프너소 나를 가르라 얘기는 이제 뒷단에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레임워크 앤 다이어그램이라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눈에 들어오죠. 이쪽에 있어서는 개인의 습관과 관련한 얘기고 요거는 공공의 습관 나와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철학과는 어떻게 다른가는 제가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었던 나름대로 습관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습관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습관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인식이 있고 기량이 있었을 적에 이 부분은 직업인으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욕구, want, desire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취미 활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지금 작은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잘 살게 될 수 있는 방법적으로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드려서 습관이 이렇게 돼서 세 개가 합쳐 있었을 적에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드리면은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된다고 그랬죠? 여기 인식을 어떻게 생성이 되냐? 인식의 생성에 대한 얘기 또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게 육식입니다. 우리 지금 생성형 AI 하는 건요, 생각과 관련한 육식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 오식 부분이 센서와 관련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안정화돼야 되지만 뭐가 되냐면 IIoT가 됩니다. 이 부분이 IoT가 되는 부분이 센서가 전제되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7식에 가서 자아의식과 8식 가서 배경자아에 대한 우리가 명성과 우리가 공철학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호흡을 하는 거는 이 7식에서 8식을 좀 들락날락해서 우리의 뿌리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으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be proactive 이렇게 돼요. 주도적이어라. 이 당시 1989년도에 나올 때만 해도요. proactive라는 말이 영어 사전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돼서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프로액티브 메인테넌스 인스티튜트라는 부분에 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메인테넌스 부분에 정비하는 부분에 가서 배웠는데 그때 주도적이어라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장이 나고서 리액티브 고장이 나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고 고장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부분을 한국에 이제 하면서 그거를 제가 선행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행동하기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다음에 목표를 세워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먼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돈 계좌 맵을 얘기하는 거죠. 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요번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개인의 승리에 대한 얘기면, 이 부분은 우리 공동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싱크윈인 상호인 이익을 추구해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상대방 얘기를 이해해야지만 내가 이해시킬 수 있어요. be understood.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상대방을 갖다가 나름대로 집중을 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이 전제가 안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너자이즈, 시너지를 활용해서 팀워크를 만들어 보자. sharpen the saw, 심신을 단련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산이라는 부분, 프로덕션 부분은요. 생산 캐파시티가 분모에 와 있어요. 이때의 이 캐파시티는 학습에 의해 가지고 이러는데 학은 머리로 배우는 거고 습은 손발로 익히는 거죠. 이거는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1보다 클 수가 절대로 없어요. 1보다 같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는 이런 경우고요. 보통은 대개 자기 능력보다도 이 부분을 작게 발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put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제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이 부분에 나름대로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기라든가 급박한 문제, 기간이 프로젝트 이 부분은 제일 지금 급박하죠. 이 부분이 마음 공부하는 거,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거, 예방 및 생산 활동, PC를 증대하는 거, 새로운 기회 만드는 거 이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일부 회의, 인기 있는 활동, 눈앞에 급박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하찮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어디에 제일 우리가 집중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될까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 부분에 우리들이 67%라고 쓴 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 일의 3분의 1을 여기다 집중해야지만 성공하고 일시적, 일회적 성공이 아닌 지속적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우리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또 22%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류의 가장 황금 비율이
22대 7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20대 80 법칙, 80대 20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22%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쪼개서 놨더니만 14%, 1%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공철학부도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공철학과 세븐에이비스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핵심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공헌하겠다는 위대한 삶을 살고픈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나름대로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요. 그러면 자기는 저절로 잘 살아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열망이. 자기가 짓는 대로 받는다. 이게 인연과죠. 씨 뿌린 대로 걷는다 이런 얘기. 자신을 믿고 그 믿어야 된다. 신의 행정. 주도적인 삶을 산다. 이게 1H입니다. 그러니까 1H하고 공철학이 다른 점이 이 부분을 넘어선 부분으로서의 공철학이 있다. 육신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먼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2H예요. 성공을 갈구하는 열정이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하찮은 것부터 먼저 하면 바쁘기는 바쁘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승부가 안 나죠. 이 부분이. 이게 3H입니다. 어떤 인연이든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이게 4H입니다.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해야 되는데 이 경청이라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를 먼저 수용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자,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수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우자 존중합니까?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이 부분이 경청해야지만 된다. 시너지가 나오도록 우리 기술 오케스트라처럼 팀워크를 구축한다. 지속적 쇄신으로 가치 창출과 배분에 대한 존재 경영.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건 존재 경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술 경영, 사회 경영, 직장 경영 여러 가지만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저절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H7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티븐 코비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철학에서는 옳은 방향과 방법인 줄을 당연하고 적절한 시대인 줄을 판단해야 돼요. Do right things. 방향이 맞는지, do right things right. 방법이 맞는지, 때가 맞는지를 항상 이 부분을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해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늦어도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성공을 해본 경험자 스승 코치에게 묻고 듣고 묻고 생각하며 적용한다. 이게 문사용이에요. 문사용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공철학과 세븐H에 관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돼서 세 번째 샤픈 더 소가 과연 공철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지금 세븐 헤빗 그 스티븐 코비는요. 나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쇄신하고 신체적으로 쇄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세븐 헤빗인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하면은 무의식에서 말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신감이고요. 신체적인 바른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자연 치유에 대한 관점이 이제 이 부분에 나 아닌 것이 나라는 영적 관점 입장에서 깨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부분을 하는 이 영적 부분, 영혼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공찰에서 강조를 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나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사회적 쇄신이 되죠.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얘기예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서 대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되면요. 당연히 나도 잘 살아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열심히 해서 100이면요. 100만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1%, 0.1%만 가지면 나는 1000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웨비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